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의 교재 내용은 그 묵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묵자는 이제 저번 동영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단기로 따지면은 4356년인데 이제 계묘년 아마 올해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하여튼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 개인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그냥 뭐 총정리랄까, 뭐 정리는 아니지만은 또 제 소회를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우선 그 옛날서부터 그 성인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쫙 훑어서 보면은 고대에서 보면 고대는 그 저기 그 추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성인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 그러니까 서가모니나 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그런 시대를 이제 추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성인들의 말씀이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경전화 됐잖아요. 경전화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성인들의 말씀들을 다 이제 대부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땐 지식적인 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지식이 좀 얕다고 그럴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 끊임없었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이 생존이 걸린 문제가 워낙 급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성인들의 말이 뭐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라든지 성인들의 말씀이라든지 대부분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대부분의 책들이 제왕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라든지 제후라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들이거든, 대부분들이.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해라,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를 시켜라, 뭐 대부분 이런 말씀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하고는 크다는 그 연관관계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어려워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은 그런데 크더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교화를 하셨냐면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또 뭐 은유적으로, 또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걸 보통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편 교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보통 고대의 성인들의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도 뭐 신화냐 뭐 역사적인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 곰족과 호랑이족인데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쑥과 마늘을 뭐 먹고 어떻게 인간이 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그게 방편이었거든. 방편, 비유적인 설명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성인들은 그렇게 이제 방편 교화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근세에 지금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이제 깨어있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지식이 축적이 된가,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인들의 말씀이라든지 경전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어느 정도지만 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알아듣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쟁도 끊임이 없었지만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어떤 자신의 그 표현 능력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현대적으로 오면서 그런 걸 이제 보통 영상의 시대라고 그랬잖아. 보통 영상의 시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AI의 시대인데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어떤 옛날에는 이제 방평 교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해놓은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후천 개벽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영성의 시대, 뭐 정신의 시대, 뭐 지혜의 시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알아듣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타력신앙 누구에 의해서 성인의 말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했지만은 앞으로의 시대는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갖는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하고 이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라 그러냐 인생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개념화 시킨 거 이게 개념화 시켰는데 뭐 정답은 없죠. 뭐 인생이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 죽음으로 가는 노정이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죽음으로 가는 노정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죽음으로 가는 노정이라는 건 어떤 그 결과지향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뭐 결국은 죽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게 뭐 꼭 우리가 미화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더 좋은 세상을 가건 윤회를 하건 뭐 어떻게 하건 그렇게 미화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심을 사람들이 종교에서 많이 그런 거 심어주잖아요. 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묵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묵자는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자연에 순응하는 것 뿐이다. 이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묵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리고 죽음을 가는 노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결과지향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해되는 거지.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느끼는 거 이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꼭 뭐 정의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개념화된 관념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체험적인 거에 의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감과 어떤 만족감과 충만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보람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오르가즘의 생활화, 오르가즘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행복감, 만족감, 충만함 이런 거를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느끼면서 사는 거.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현재 충실하게 사는 거, 이것이 오르가즘의 생활화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순간보다 그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고 끊이지 않게 흘러가는 그 계곡물처럼, 아니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아니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 바다의 그 포용력처럼 어떤 좌와 우에 흔들리지 않은 그 중용이라든지 중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좌가 됐건 극좌가 됐건 우가 됐건 극우가 됐건 이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다 같은 마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매일매일 살아있는 확신과 환희와 황홀감과 그런 걸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살고는 싶은 욕망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사는 그 인생 역경을 쭉 생각해 보면은 지지고 볶는다래. 지지고 볶는다고. 왜냐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저기 딱 쓰잖아요. 네 발로 딱 서가지고 먹이 활동을 한다고. 근데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못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서 일정 기간에 그렇게 보살핌을 받다가 또 학교 교육을 받잖아. 학교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은 어떻다, 역사는 어떻다, 뭐 그걸 계속 주입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취직을 해가지고 또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 기업체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감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 자기 삶이 없는 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또 키우게 되면은 또 애한테 교육을 해서 또 매달리고, 그래서 반복되잖아요. 그게 한 60년, 대부분 한 60년 동안의 기간을 타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생인데, 그거에서 이제 저는 인생에서 지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지인 하잖아요. 천지인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인생, 그 다음에 지생의 삶, 그 다음에 천생의 삶, 저는 이렇게 한번 구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타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인생이 그렇게 굴러갔다면은 이제는 지생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굴려왔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말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늙는다고 그러잖아. 늙는다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 9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60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늙을 노자로 보면은 그렇게 풀이를 해요. 흑토변에다가 밑에가 이게 될 화자거든. 흙이 돼야 된다. 이게 흙이 된다. 흙이 된다는 건 뭐야? 자연을 닮은 자연적인 삶 그런 거를 이제 흙이 된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고향산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향산천. 고향이라는 게 산천이다. 이가 산과 뭐 물과 이런데 흙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이 늙으면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 그런 것이 지생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상주인데 여기 들어오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제가 이제 노년을 보낼 땅을 구입하려고 한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차치를 하더라도 한 가지 뭐냐면은 이거는 저기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그 위도로 봤을 때 위도 이건 경도인데 위도로 봤을 때 36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전문가들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뭘 가지고 따지냐면 일조량, 이 햇빛의 일조량하고 비의 강수량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외적인 거,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랬을 때 36도에서 37도 사이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듣고서 아니 뭐 오래전에 알고 있었죠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도하고 37도 사이가 뭐야? 36.5도 아니야? 36.5도. 36.5도면은 뭐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착안을 딱 해가지고 이것이구나 해가지고 저는 36.5도의 라인, 위도 라인을 서해안서부터 동해안까지 싹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뭐는 기본적으로 뭐 돈도 없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찾다 해서 찾은 것이 여기인데 상주인데 상주의 위도를 보니까 36.5도가 아니라 36.4도예요. 상주가 36.4도. 그러니까 36도하고 37도 사이가 되고 36.5도하고 거의 근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6도하고 37도 사이의 지역적인 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아주 저는 신용을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 바운다리 아니 지역적인 것만 잘 알지 그 외의 거는 통시적으로 제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통시적인 거, 전체적인 거. 그것이 이제 게슈탈트 요법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근데 그 36도하고 37도 사이는 이거 그 외적인 요소야. 근데 외적인 요소보다도 내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거든. 개인적인 적응의 능력과 어떤 그 만족감과 능력과 이런 것이 개인적인 차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개성적인 차이도 있고 다 다른데 그거를 일관적으로 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36도고 뭐 37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적용을 하면서 자기가 만족한 생활, 오르가즘적인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을 닮은 뭐 선비 정신이라든지 자기 주체적인 생활이라든지 이것이 더 내적인 그런 내적인 생활이 더 중요한 거지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인생과 지생과 이제 천생이 있잖아요. 천생. 지생은 이제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그런 생활을 노력을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천생은 이제 뭐냐면 천생은 후천 개벽 시대의 도덕과 윤리가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모르죠. 천생이라는 게 아직 오지 않은 거 미래의 얘기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 발맞춰서 그러한 사상과 체계를 가지고 오르가즘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과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 천생이라는 게 뭔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세상에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데, 다만 그런 거지. 제가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자고 잠깐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 예언가라든지 뭐 영성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무지무지 많은데 그런 건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체를 많이 하거든.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이제 척지지 말라는 얘기에서, 척도 똑같은 거, 채하고 척도 똑같은 거. 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막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앞으로의 세상, 미래의 세상 이런 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지생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까, 천생과 지생은 다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인생과 지생과 천생은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오르가즘적인 생활. 오르가즘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없는 세상. 그래서 제가 거짓말 추방운동 하자고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연을 닮은 생활을 하자 그러잖아요. 자연의 해법이 있으니까 자연을 닮은 생활, 그것이 오르가즘적인 생활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을 닮은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쫙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떤 이 가슴 속에서, 저는 그 매일매일 그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관념적이고 상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따뜻한 날씨가 추워도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충만감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천생의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모두 발언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 계면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엔 이제 갑진년이죠. 갑진년, 용의 해인데, 단기로 따지면 이제 4357년이 돼요. 갑진년 이제 용의 해인데, 하여튼 저는 내년에 제 기원이 되면은 모든 분들이 꼭 소원 하나 정도는 꼭 성취되기를 저는 기원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즐기는 삶, 즐기자. 물론 이제 요즘 뭐 정치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하고 저출산에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저도 그 신민지 교육을 받았어요. 신민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단이 되고 뭐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도 옴짝달짝 못하는 아주 그러고 외침이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고 계속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그 역발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역발상으로. 그것이 단점보다도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지정학적인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라고 발버둥 쳤고 아주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역동적인 활기차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 한류라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역사 이야기 하면서 역사 이야기 총평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한류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류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것이 우리가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은 그 식민지 시대에 암흑한 식민지 시대를 살며 오면서 해방이 되면서 그 해방 전국의 그 좌우 이념 대립의 그 얼마나 혼란 전국이었어요. 혼란 전국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부화 시대이면서 지금 다극화 시대를 들어왔지만은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고. 근데 여태까지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어요. 매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은 문제점들도 많지만은 앞으로는 더 좋은 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역동적인 이거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저의 진단은 그래요. 앞으로는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아주 창조적인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그 장점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하여튼 연말 연시에 하여튼 즐기면서 지금 처한 상황이 좀 힘들더라도 근심과 불안과 초조감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번 연말 연시를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아주 즐기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개면연의 마지막 동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